大家好，我是高尚文。大家好，我是于海峰。 선생님, 시작이 반이라는 말 중국어에도 있나요? 当然有了，在汉语中我们说好的开始是成功的一半。 그렇군요. 중국어로 듣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좋은 시작은 성공의 절반이다. 네. 뭐 그런 뜻인데요. 정말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우리가 정말 기초 코스의 절반 지점을 벌써 넘어섰습니다. 자, 지금까지도 정말 잘 따라오셨고요. 이제부터는 조금 더 여유 있고 또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남은 내용들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是的，那么同学们呢一直都非常的努力学习，那么我们也希望同学们一直像今天这样努力的学习下去。我想呢，大家的汉语一定会学得很好。 맞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好，大家一起开始吧。今天我们要学习怎么去问路。那么我们首先来看一下今天要学习的主要内容。第一个，劳驾，邮局在哪儿？什么什么地方在哪儿？是在问它的位置在哪儿。第二个，对不起，我不知道。那么如果您不清楚的话，可以这样回答：对不起，我不知道。第三个，请问去邮局怎么走？去什么地方怎么走？是想知道详细的路径、路线，怎么样才能到那个地方。第四个，一直往前走，到路口那儿向左拐，这是在向对方说明怎么样走才能到达目的地。希望大家能够注意这个句子中的介词往。第五个，离这儿远不远？这个句子是在询问距离的远近，也是请大家注意介词离。第六个，我也要去邮局寄信，这是两个动词连续出现的联动句，希望大家能够注意。那么这些就是我们今天要学习的主要内容，让我们开始吧。 자, 오늘의 학습 포인트 위아이펑 선생님과 잘 알아보고 오셨죠? 오늘은 은영이가 우체국을 찾으러 하면서 사람들에게 길을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是的，那么今天呢，我们要学习一些怎么去问路，还有怎么回答，学习这样的一些表达方式。 맞습니다. 그럼 이번 챕터 제목부터 알아보고 갈까요? 这个章节的题目是去邮局怎么走。 우체국은 어떻게 가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갑니다. 同学，劳驾，邮局在哪儿？同学，劳驾，邮局在哪儿？ 은영이가 우체국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데요. 동슈에 하고 부르네요. 우리말로는 하구라는 말인데요. 중국 캠퍼스에서는 흔히 동슈에 하고 부르는 말을 들을 수 있죠? 对，在中国的学校里，那么可以互相称呼同学，前面加上姓的话，就变成了高同学，于同学。 그렇죠. 我们是学生吗？ 그렇죠. 예, 서로 같이 공부하는 한 캠퍼스에서 같이 공부하는 경우에 서로를 성만 앞에 붙여서高同学, 뭐 유同学뭐 이런 식으로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요. 부르고 나서 라오지아라고 하는데요. 실례합니다만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사실 전에 우리가 징원이라는 표현도 배웠었죠. 네. 근데 이 라오지아와 징원 둘 사이에 좀 다른 점이 있나요? 如果在问别人一件事情的时候，劳驾和请问是没有什么差别的。 그렇군요. 남에게 뭔가를 물을 때 실례합니다만이라는 뜻에서 라오지아, 징원 둘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체국이 어디에 있나요? 하고 물었는데요.邮局在哪儿? 对，那么在这个句子里边，这个在哪儿是一个非常重要的部分。 맞습니다.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묻는 표현이죠.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학교가 어디에 있어요? 学校在哪儿？ 병원은 어디에 있어요? 医院在哪儿？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사람 주어를 한번 넣어볼게요. 내 남자친구는 어디에 있니?
你的男朋友在哪儿？ 그렇죠? 사람이든 사물이든 장소든 주어를 넣고 그 다음에 짜이나만 붙이면 어디에 있어요? 무엇이 또는 누가 어디에 있어요? 라는 표현이 된다는 거 아주 쉽습니다. 자, 그럼 대답 들어봐야죠. 对不起，我不知道，你问问别人吧。对不起，我不知道，你问问别人吧。 미안해요. 저는 몰라요. 라는 표현인데요. 对不起, 미안합니다. 라는 뜻이고요. 我不知道, 나는 모릅니다. 인데요. 그럼 알다는 뭔가요? 知道，知道， 그렇죠. 그럼 모르다는? 不知道，不知道。 잘 아셨죠? 자, 그럼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라는 말을 하는데요. 你问问别人吧，你问问别人吧。 맞습니다. 예, 问问이라고 해서 동사를 2번 중첩하면은 잠깐의 의미 또는 어떤 시도의 의미를 나타내죠. 동사의 중첩 问问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别人 같은 경우 다른 사람이란 뜻이죠. 问问别人吧. 다른 사람에게 좀 물어보세요. 라는 뜻이네요. 자, 은영이가 별 수 없이 다른 사람을 또 하나 붙잡았네요. 请问去邮局怎么走？请问去邮局怎么走？ 징원. 자, 이번에는 징원이 나왔습니다. 아까는 라오지아가 나왔었죠? 둘 다 실례지만 말 좀 묻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우체국을 어떻게 가나요? 라고 묻네요. 우체국은 어떻게 가나요? 去邮局怎么走? 입니다. 아까는 邮局在哪儿? 이라고 물었고 이번에는 邮局怎么走? 去邮局怎么走? 하고 물었죠. 같은 표현이라도 어떻게 두 가지 방식으로 물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갔는지 묻는 그런 예문들 좀 몇 가지 들려주세요. 好的，去学校怎么走？去学校怎么走？ 학교에 어떻게 가나요? 去公园怎么走？去医院怎么走？ 맞습니다. 예, 중간에 공원이라는 말 하나 넣으셨고 그 다음에 병원이라는 말 하나 넣으셨고요. 그래서 취, 장소, 怎么走라고 하시면은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물어보는 그런 문형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잘 대답을 해주나 들어볼까요? 好的，一直往前走，到路口那儿向左拐。一直往前走，到路口那儿向左拐。 계속 앞으로 가세요. 一直往前走고요. 到路口那儿 하면은 길목에 닿으면 向左拐 왼쪽으로 도세요, 꺾으세요 라는 표현인데요. 좀 기니까 끊어서 한번 가볼게요. 먼저 一直라고 하면은 줄곧, 계속해서 라는 뜻이고요. 往前走라고 했죠. 앞에 왕은 어디를 향하여 라는 계사입니다. 그 다음에 지에는 앞이니까 앞쪽으로 走 가세요. 一直往前走 줄곧 앞으로 쭉 가세요 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는 길목에 닿으면 왼쪽으로 꺾어요 라는 문장인데요. 到路口那儿向左拐。到路口那儿向左拐。到路口那儿向左拐라고 할 때 다운은요. 어디에 도착하다, 도달하다 라는 동사죠. 그래서 길목에서 到路口那儿 하고서 向左拐라고 했죠. 여기서 向은요. 방향할 때 향자니까요. 왕과 마찬가지로 어디로 라는 뜻이겠죠. 방향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向左拐에서 拐는요. 방향을 바꾸다, 꺾다, 회전하다 라는 뜻이니까 向左拐 왼쪽으로 꺾으세요 라는 말입니다. 거리가 혹시 너무 먼 것은 아닌지 은영이가 묻습니다. 离这里远不远？离这里远不远？ 자, 여기서도 중요한 개사가 나왔습니다. 리라고 하면요. 어디로부터 해서 어떤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그런 개사고요. 유엔이라고 하면은 멀다라는 뜻이죠. 정반 의문문이 쓰였습니다. 유엔, 不远, 멀어요, 안 멀어요? 离这里远不远? 여기로부터 멀어요, 안 멀어요? 라는 뜻이네요. 对，远不远？就是问到底是远还是不远？那么跟远吗？是一样的意思。 맞습니다. 선생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네. 远不远 정반 의문문, 远마라는 말을 사용한 그런 어기조사가 쓴 의문문과 완전히 같습니다. 대답 한번 들어볼까요? 不太远，邮局在操场的旁边。不太远，邮局在操场的旁边。
별로 안 멀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부타이가 나왔네요. 부타이는 별로, 그다지 뭐뭐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부타이yuan 하면은 별로 멀지 않아요고요. 다음 문장, 우체국은 운동장의 옆쪽에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방위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옆쪽이라는 말. 旁边，旁边，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동장의 옆쪽 하면요. 操场的旁边， 操 맞죠? 场的旁边。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문장 완성해 볼게요. 우체국은 운동장의 옆에 있다. 邮局在操场的旁边，邮局在操场的旁边。 그렇습니다. 여기서 짜이는 어디에 있다라는 동사로 쓰인 거 여러분 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은영이가 말하네요. 知道了，谢谢。知道了，谢谢。 알았어요. 감사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요. 길을 가르쳐준 대학생이 또 무슨 말을 하네요? 我也要去邮局寄信，一起走吧。我也要去邮局寄信，一起走吧。 나도 우체국에 편지를 붙이러 가야 되니까 같이 가요 하고 말을 합니다. 처음 본 대학생이 갑자기 우체국까지 같이 가자고 그렇게 말을 하네요. 자, 去邮局寄信이라고 하면요. 잘 보시면 동사 목적어가 연속해서 나옵니다. 去邮局 우체국에 가다, 寄信이라고 하면 편지를 붙이다. 중국어에서는 이런 문장을 연동문이라고 합니다. 연속적으로 동사가 나오는 문장인데요. 이런 경우에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붙이다 보다는 편지 붙이러 우체국에 가다 이런 식으로 목적을 앞에 끌어와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一起走吧，一起走吧。 맞습니다. 자, 같이 가요 라고 할 때 이치走吧라고 하죠. 이치는 같이라는 말이고요. 走吧 하면은 가자 라는 말로 우리도 맨날 가자 어디를 갈 때 가자 뭐 이러잖아요. 그럴 때 走吧이런 말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외워두시고요. 그런데 이 사람 같이 가자고 해놓고 엉뚱한 데로 데려갔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볼까요? 哎呀，走错了。哎呀，走错了。 아이야는 많이 아시죠? 어이쿠 아니면 어머나 같은 그런 감탄사고요. 그 다음에 走错了라고 하면 走는요 가다, 错는 틀리다 라고 해서 갔는데 틀린 거죠. 동작의 결과를 나타내주죠. 走错了 잘못 왔네요 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은영이를 우체국에 데려간다고 해놓고 엉뚱하게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회화 표현 모두 다 배워보았습니다. 자, 우체국 가는 길이 참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길 묻고 대답하는 표현들 많이 배울 수 있었으니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자, 문장들도 조금 더 길어지고 새로운 문법 사항도 많이 나왔는데요. 확실하게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죠? 이번 시간은 이번 챕터의 주요 문법을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요 문법인데요. 연동문이죠. 연속적으로 동사가 출현하는 문장을 연동문이라고 합니다. 동작의 연속, 그리고 목적, 방식, 결과 등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예문 통해 살펴봅시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我去邮局买邮票라고 하면요. 나는 우체국에 가서 우표를 산다 라는 문장이죠. 우체국에 가서 우표를 산다. 우리말 같으면 어미의 변화가 좀 있어서 연속성을 나타내지만 중국어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동목 그런 구조로 써주시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我来中国学习汉语라고 하면요. 나는 중국의 중국어를 공부하러 왔다. 하지만 이거를 그냥 직역을 하면 나는 중국에 와서 중국어를 공부한다가 되는 거죠. 더 자연스러운 해석은 목적을 먼저 밝혀준 후에 그래서 중국에 왔다라고 해석해 주시는 것이 한국어로는 더 자연스럽습니다. 자, 두 번째 주요 문법입니다. 방위사인데요. 방위사라는 것은 방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어떤 명사의 한 가지로서 방향이나 위치 같은 것을 나타낼 수 있는데 두 가지 종류로 나타내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방향을 나타내 주는 걸로는 동서남북이 있겠죠. 동, 시, 난, 베이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 조금 많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위, 상, 아래, 시야. 윗상, 아래야. 상, 시야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앞, 뒤입니다. 전후라고 하죠. 전, 호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좌우, 왼쪽, 오른쪽. 우리는 한자어를 아니까 쉽죠. 左, 右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안과 밖이 있겠고요. 里, 外. 여기서 안쪽을 리라고 한다는 거에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안을 나타내는 단어로 내가 있겠죠. 안 내자요. 그 다음에 중간은 쫑이 있겠고요. 옆은 방, 또 중간으로 쫑치엔이라는 방위사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방위사가요. 끝에 비엔이라든지 미엔을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왼쪽이라고 할 때 zuo bian이라고 하면 되거든요. 예, zuo 뒤에다가 bian을 써서 왼쪽 방향을 나타내고요. 미엔을 한번 붙여볼게요. 上面이라고 하면은 위쪽 방향, 위쪽 면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뒤에 다른 글자가 붙어서 사용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또 어떤 방위사들은 명사 뒤에 쓰여서 어떤 짧은 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학교 안이라고 하면 学校里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국외, 国外 많이 쓰는 말이죠. 교실 밖이라고 하면 教室外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주요 문법입니다. 여러 가지 개사가 오늘 회화 표현에서 출연을 했는데요. 바로 리하고 왕, 시앙이라는 세 가지 개사가 출연을 했습니다. 모두 장소를 가리키는 단어와 함께 동사 앞쪽에 놓여서 상황어, 수식해주는 그런 말로 쓰입니다. 동작의 어떤 장소나 기점이나 어떤 방향 등을 나타내거든요. 먼저 리부터 살펴보면요. 어떤 두 장소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나타냅니다. 나의 집은 학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할 때 我家 나의 집이 주어져 我家 학교로부터 하니까 离学校를 써주시고요. 멀다 很远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국은 한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요. 中国离韩国不远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예, 주어 그냥 써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부터라고 하면 리라는 개사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왕하고 시앙은요.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 앞에 놓여서 어떤 방향, 어떤 쪽으로, 어디로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동쪽으로 똑바로 가세요 라고 하면 往东一直走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꺾어지면 우체국이 보입니다 라는 문장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지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向右拐가 되는 거겠죠. 오른쪽 방향으로 向右拐 꺾어지면 就可以看见邮局了 바로 우체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뒷문장은 아직 안 배운 문형도 출연을 했는데 그냥 向左拐 정도까지를 잘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 주요 문법입니다. 바로 在로 구성된 존재문이죠. 명사 在, 그 다음에 방위사의 구조를 이루어서 어떤 것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도서관은 저기에 있다 라고 할 때 저기에 있다, 在那를 사용하죠. 图书馆在那儿 图书馆在那儿 이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우체국은 동쪽에 있습니다 라고 할 때 邮局在东边 邮局在东边 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在 어디에 있다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에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요 문법까지 모두 다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이번 챕터의 내용 드라마로 정리해 볼까요? 同学，老驾，邮局在哪儿？对不起，我不知道，你问问别人吧。请问去邮局怎么走？一直往前走，到路口那儿向左拐，离这儿远不远？不太远。邮局在操场的旁边。知道了，谢谢。我也要去邮局寄信，一起走吧。哎呀，走错了。 오늘은 은영의 우체국 찾기 좌충우돌 편이었죠. 자, 글을 묻고 대답하는 표현들을 많이 배워봤습니다. 是啊，那么今天我们学习了很多新的语法项目啊，希望大家不要着急，不要头疼，
一步一个脚印的，一个一个的把它们学好。 그럼 저희는 다음 챕터에서 보다 새롭고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好好学习，天天向上，再见。